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논란을 더해가고 있는 드루킹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에선 드루킹 일당이 합숙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합숙을 했다. 이건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뭐 파주 출판사, 출판 단지 내 사무실이었고요. 예. 거기 알려진 것 같이 산채라고 불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당들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2014년경부터 했다고 하니까 뭔가 이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는 아직까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뭐 경공모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예. 자신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일본이 침몰한 이후에 일본 지역 사람들을 인수를 해서 뭐 개성공단에 홍콩과 같은 특별구역을 만들고자 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 또 이번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사건 자체로 놓고 봤었을 때는 여론조사와 댓글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라는 것과 일부에서 최근에 문제가 된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다 파악된 건 아닌데 네.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 본인도 뭐 이혼 소송 중이기도 하고 뭐 오래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합숙 생활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례적이지는 않고요. 과연 예. 그 안에서 진짜 궁극적으로 꾸미랬던 것이 무엇이냐는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네, 경찰이 드루킹 일당의 주요 공범인 박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육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일단 지금 경찰, 검찰이 수사를 집중해서 기소를 한 부분은요. 예. 지난 1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아이스하키 팀과 관련한 좋지 않은 댓글을 달고 거기에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조작한 혐의. 예. 근데 그거를 하는데 매크로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했거든요. 이 서유기라고 하는 박모 씨가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이 드루킹에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1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자, 드루킹 사태의 주범이죠. 김 씨. 특정한 직업이 없는데 네. 여러 사람을 합숙까지 시키고 또 집도 뭐 집이야 뭐 아내 명의로 할 수도 네, 있겠지만 네, 그렇죠. 누군가를 합숙시키려면은 네. 어느 정도 뭐 지불을 해야지 네. 합숙해서 뭐 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어제부터의 핵심 과제가 돼 있습니다. 예. 돈의 출처를 밝혀라.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예. 돈은 거짓말을 네.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경공모가 연간 한 11억 원 정도를 운영비로 썼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건 본인이 예, 이제 본인이 쓴 거예요. 과장스럽게 한 얘기일 네.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마. 그거보다 적다 하더라도 예. 3명이 출판사에 합숙하고 이 출판사 자체가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예. 밀린 적이 없다. 임대료만 연 6천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수입도 부풀렸을 텐데 예. 수입은 연간 한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미 마이너스인데 예. 그 이상 수억 원은 어디서 났단 말인가 이게 문제인데 네. 이게 김 씨가요. 재산관계가 좀 정말 가진 게 없어요. 부인 명의로 파주에 아파트 26평이 있는데 이게 시가로 한 이제 2억 2천만 원 정도. 근데 이 부인하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 처분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해놨는데 예. 법원에서 당신의 몫이다 인정한 건 3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의 지분을 7천만 원 가지고 있는 게 예. 지금 이 드루킹의 전 재산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업도 없죠. 출판사인데 책도 안 만들죠. 예. 그럼 과연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게 이 네. 사건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11억 원을 충당할 돈 어디서 났을까? 이게 정말 가장 핵심적인 물음인데 예. 이 강연료로 충당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공모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던 유명인들의 이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소액주주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 관계자들이 이제 요청을 해와가지고 수백 명이 참여하는 큰 강연이었고요. 강연 전국에서 모여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단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강연을 해 주십시오 할 때 사실 거절할 수 있는 정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경공모가요. 강연비 외에도 제품을 뭔가 뭐 비누도 팔고 여러 가지 팔아서 돈을 벌기도 했다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팔았는지 회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모임에서 이제 마시는 뭐 위성균 음료수라는 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았어요. 근데 팔기 전에 그 교수가 시중에 파는 거는 이제 뭐 설탕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진짜 유산균은 얼마나 이제 건강에 좋은가 이런 강연을 일단 했었고요.
네, 뭐 비누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 유산균 얘기도 나오고 네. 뭔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회원들 말에 따르면요, 외부에서는 우리 보고 다단계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예. 드루킹, 서유기 또 뭐 경인선이라는 조직도 나왔는데 예. 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걸 이제 이름 줄임말이라고 정말 해요. 좋아요. 근데 인천에 이름은 계신 좋아요. 분들은 네네.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경인선이 이제 이 노선을 또 의미하는 거니까. 예. 네. 그런데 이런 그 나름 똘똘한 머리를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한 것 같다. 이런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원들에게 7개의 등급을 나눠서 예. 이 7개의 계층, 계급으로 이루어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네. 근데 여기에 적어도 2,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했다는 거고요. 처음은 열린 지구에서 활동하시오. 그럼 이들의 신분이 노비예요, 노비. 예. 열심히 활동을 하면은 등급 업을 시켜줘요. 달이 되네요. 네, 네. 그럼 예. 달도 되고 예. 또 이제 이 어찌 보면 열린 지구가 아니라 닫힌 지구로 들어가야 비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숨은 겁니다. 지구. 그래요. 숨은 그러니까 지구. 숨은 지구.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이 회원들에겐 궁금하겠습니까? 예. 강연을 한번 가보면 5, 6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드루킹이 강연도 하고 그러다가 특강을 할 때는 외부의 유력 인사를 모셔다가 예. 안희정 충남지사도 오고 뭐 노회찬 의원도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회원들은 우리 드루킹이 대단한가 보다. 근데 자신을 추장이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추장이야. 우리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맨 밑에는 노비가 있어. 거기서부터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회원들은 정말 시키는 걸 다 한단 말이죠. 예. 대부분의 회원들이. 근데 뭘 하면 회원의 레벨업을 시켜주냐 하면 자 비누를 좀 만들어야겠는데 모여서 자원봉사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노임을 주고 쓴 인건비를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노비니까. 노비니까. 네. 예. 정말 진짜 노비입니다. 자원봉사 예. 시키는 겁니다. 비누 제조하고 말이죠. 예. 유산균 뭐 담그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팔아오라고 시키고 네. 자체 소비도 시키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정치적인 권력지향적인 또 이 음모적인 조직의 이면에는 예.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다단계 비슷한 자체적인 제품을 예. 이게 자발적 노동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돈 안 들이고 이것을 내다 팔아서 좀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던 정황도 그렇네요. 일부 엿보입니다. 네, 회원들하고 또 비회원들에게 물품들을 여러 가지 팔았는데 비누도 좀 큰 수입원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비누 판매업체 광고를 두고도 또 네.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이 광고를 이제 팟캐스트에 많이 거는데 예. 이 본인 자체가 정치 논객이잖아요. 좀 진보적인 이제 파워블로거다 보니까 팟캐스트도 이 기성방송과 비슷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광고가 붙고 안 붙는 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건 뭐 방송에 나온 얘기니까 정치 신세계란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자신들의 비누나 유산균 관련 이제 광고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팟캐스트 쪽에서는 성향을 보고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광고비를 내면 광고를 받는 거니까 이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팟캐스트에서 훨씬 유명한 분은 저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냥 뭐 비누를 만들거나 할 때 동원된 인력이 회원들이었는데 그 회원들 열심히 활동을 하면은 등급을 올려줬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은 노비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난 노비는 면하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단순히요. 예. 그냥 뭐 어디 낮은 자리를 면하자는 걸로는요. 예. 사람들을 착취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력을. 뭔가 꿈과 희망을 줘야죠. 네. 예. 분양권을 나눠준다고 한 겁니다. 분양권이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2010년대 초반에는요. 2015년경에 우리나라 경제 대공황이 와서 대기업들이 폭삭 망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때 대기업을 인수해서 우리가 그 인수한 걸로 나라를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해서 회원들로부터 소액주주로 자금을 모았었고요. 그럴듯하네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아까 예. 말씀드린 이번엔 일본이 곧 침몰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 침몰을 하면 거기서부터 일본 사람들을 끌어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의 특수한 지역을 삼고 일본의 자위대가 또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예. 그 자위대를 이용해서 중국도 대륙을 우리가 압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일종의 에덴 동산을 꾸미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때 그 공동체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 입주권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네. 얼핏 들어봤을 때는 무슨 공상 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얼핏 들으면 뭐 사이비 종교 하시는 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모르겠지만 사이비 종교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요. 실제로 이제 저 모임에 있다가 빠져나온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생각해보지 나도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고개 끄덕이다 보면 다 따라가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만 그래서 다단계도 나오고 그래서 대규모 사기도 나옵니다. 자, 뭔가 희망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공모 회원들은 등급에 따라서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공모 회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원봉사 형태로 노력봉사하는 회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딱히 특별히 대가가 뭐 없고 등급을 이제 등급이 올라갈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죠. 그 공동체 기락이라는 게 있는데 공동체 마을이 만들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등급. 이 경공모라는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게 운영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김 씨 오프라인 모임에서 직접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의 말 들어보시죠. 역할을 대만에서 들어온 거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죠. 자, 앞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더 밝혀져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뭐 언론사나 경찰의 뭐 수사 또 취재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부인이죠. 바바라 부시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미국의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만든 영부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조지 W. 부시 아버지 아들이죠. 두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었고요. 사실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게 크게 바깥에 나서서 활동하기보다는 맞습니다. 정말로 글자 그대로 사회에 숨은 공헌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바바라 부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왔고 소외계층에 대한 문명퇴치 운동 같은 것도 벌였고요. 본인도 또 어린 딸을 3살 때 백혈병으로 잃었던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들, 특히 한때 이제 남편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만 해도 에이즈라고 하는 게 정말 불치고 정말 손만 대도 전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맞습니다. 인식이 돼 있었는데 이 그 바바라 여사가 보육시설을 방문해서 에이즈 걸린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이게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대상은 아니구나라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바바라 여사 하면은 정말 이 백발머리에 값이 싼 가짜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 단골 장신구, 그 진주 목걸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실 가장 그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영부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역대 대통령 부부 중 가장 오래 해로한,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요. 미국인들이 그리는 꿈의 가정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그런데 73년을 부부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일찍 했어요. 16살 때 이 학교의 댄스 파티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1년 반 동안 손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뭐 메신저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연애를 한 결과 19살에 결혼을 해요.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결혼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사회 초년생 생활로부터 대통령 역입하기까지 73년을 부부로 해로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좀 미스테리하게 느낄 것이 손녀딸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두 분이 잠자리에 들 때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인 이 조지 부시가 아내 바바라에게 애칭을 부르면서 사랑해 바비 이렇게 항상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3줄 추리닝 얘기 많이 하지만 3줄 진주 목걸이로 유명했는데 목걸이에 대한 일화도 있습니다. 얼마나 유머러스했는지 자, 그 목걸이는 항상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목에 주름을 가리려고 한 건데 처음에 한 줄이었다가 2줄 됐다 이제 3줄 됐는데 더 이상 주름이 가려지지가 않소.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넉살 좋은 인간적이시네요. 그래서 정말 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뭐 사자 아들이나 남편을 둔 부인께서는 목에 힘이 좀 들어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남편과 아들을 대통령으로 둔 영부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 자랑 많이 하고 싶었겠지만 잘은 모르지만 미국인들로부터 대통령보다 훨씬 더 사랑을 받은 영부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의 뭐 이런 뭐 문화도 참 좀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